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부정하고 싶을 만큼 제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와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글을 쓰게 됐는지 설명을 하기 위해선 과거에 걸어왔던 삶에 대해 먼저 풀어놔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아마 초등학생이었을 거예요. 좋지 않은 가정 환경 속에 자라왔던 저는 매일같이 부모님께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었고, 그날을 잊을 수 없었던 건 아빠가 엄마에게 이혼을 하자는 말을 꺼냈었어요. 엄마는 아빠와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면서 끝까지 붙잡으려 했지만 결국 두 분은 서로 남이 되어 버렸죠.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었어요. 매일같이 서로 싸우면서 집안의 물건을 집어 던지는 아빠가 보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엄마는 항상 아빠에게 당하면서도 붙잡으려 했던 이유는 전부 저 때문이라고 했었어요. 아빠 없는 가정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 끝까지 버티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끊임없이 퍼붓던 아빠의 무력적인 행동들은 엄마가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빠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와 살림을 차리기 위해 떠나게 된 거였죠. 엄마는 그런 아빠의 배신에 땅을 치며 오열을 하셨고 저와 단둘이 남겨진 상황 속에 엄마는 평소에 하시던 일을 그만두시고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으셨는지 낮에는 주무시고 밤에 출근을 하셨어요. 짙은 화장과 진한 향수 냄새는 제 코를 자극했고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항상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빠와 이혼을 하시곤 매일같이 술에 쩔어 사시던 엄마는 어느 날 아침 일찍부터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어요.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간 곳은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가보게 된 놀이공원이었죠. 혼자가 되시고 밤마다 술집에서 일을 하시던 엄마는 그동안 놀이공원도 함께 오지 못해 항상 마음에 걸렸었다며 미안함을 표현하셨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엄마와 처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늦은 저녁 시간이 되자 저에게 가방 하나를 사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먹을 거와 여러 가지 학용품들을 함께 넣어주셨죠. 엄마는 항상 가난하게 살면서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던 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면서 가방이 터질 정도로 학용품을 넣어주신 뒤 제 손에 구겨진 10,000원 몇 장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런 엄마의 돌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저는 일단 주는 대로 받았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저를 데리고 회전목마가 있는 쪽에 줄을 세웠고 엄마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던 저는 기분 좋게 회전목마에 올라탔어요. 저는 그날 엄마와 앞으로 단둘이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고생하시는 엄마의 짐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놀이공원을 갔던 그날이 저에겐 행복한 기억이 아닌 2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날로 머릿속에 자리 잡혀 버렸습니다. 회전목마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한 바퀴를 돌 때 엄마에게 손을 흔들면서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2바퀴를 도는 순간 엄마가 서 있던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엄마는 어디로 가셨는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3바퀴째 돌던 순간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고 회전목마가 멈추자마자 엄마를 찾기 위해 회전목마 주변을 돌아다녔지만 좀 전까지만 저를 보며 웃어주시던 엄마는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를 찾기 위해 놀이공원을 한참 동안 돌아다녔지만 그날이 마지막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저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고 엄마 옆에만 있고 싶었는데 그런 제가 짐스럽다고 느끼셨는지 놀이공원 가는 게 소원이라고 했던 그 말이 엄마와 마지막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머니에 들어있던 10,000원 몇 장과 가방이 터질 정도로 사주신 학용품은 저와의 작별을 하기 위한 마지막 선물이었고 뒤늦게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집에 도착을 했지만 이미 그 집은 처분이 된 상태였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진 저는 결국 보육원의 도움을 받아 자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언젠가 나중에 엄마를 만나게 된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분노만 남은 채 살아왔었고 이 험난한 세상을 홀로 살아오면서 엄마의 기억은 점점 제 머릿속에서 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며 이 세상과 부딪히다 보니 어느새 제 곁엔 미래를 약속하게 될 남자가 생기게 되면서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결혼이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다른 거 다 바라지 않고 그저 행복하고만 싶었는데 그건 저에게 욕심인 건지 제 삶은 전반적으로 불행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여자를 골라도 저런 애를 선택해서 엄마한테 스트레스를 주니? 처음엔 가족도 없이 혼자 살아왔다는 게 불쌍하게 느껴져서 받아줬는데 얼굴엔 항상 그늘만 가득하고 거기에다가 자식 새끼는 낳지도 못하는 몸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며느리 얼굴만 보면 얼마나 속 터지는 줄 알아? 그래도 집안일 하나는 잘하잖아요. 그거면 됐죠. 엄마가 하는 일 전부 이 사람이 하잖아요. 그걸로 만족하세요. 이 사람도 자기 몸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인 줄 알았겠어요? 그래서 몸으로라도 때우려 하잖아요. 저희 집안에 식무 하나 드렸다 생각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요? 재수 씨가 이번에 둘째도 아들을 임신했잖아요. 그걸로 만족하세요. 저는 이렇게 사는 게 훨씬 속 편한 것 같아요. 과일 접시 비었는데 가서 좀 더 깎아오는 게 좋지 않겠소? 제가 저런다니까. 눈치껏 행동하면 좋은데 꼭 시켜야만 움직여요. 차라리 돈을 주고 식물을 드리는 게 낫지. 뭐 하나 똑 부러지게 하는 게 없어? 너 주방에 들어가서 다시 과일 깎아서 내오고 작은 방 좀 깨끗이 청소 좀 해라. 작은 며느리가 출산을 하게 되면 우리 집에서 몸조리 한다고 했으니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 좀 만들어 놓고 시장 가서 잉어 몇 마리 사오거라. 곧 출산인데 미리 푹 구워놔야 아이를 낳자마자 먹을 수 있지. 그래야 모유도 잘 나오지 않겠어? 그리고 내일 아침에 식당에 단체 손님 예약 잡혀 있거든. 평소보다 1~2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먼저 음식 준비하고 있어라. 어머님, 저는 잉어보다 장어탕으로 먹고 싶은데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첫 아들 출산했을 때 형님이 잉어탕 해줬는데 비린내가 약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장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첫째를 가졌을 때는 잘 몰랐는데요. 둘째를 임신하면서부터 체력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걷는 것도 힘들고 요즘에 빈혈도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장어로 변경해도 되죠? 형님, 이번에는 시장에서 실한 장어로 골라다가 푹 고아주세요.
둘째가 제 영양분을 다 뺏어 먹는지 첫째 때와는 다르게 몸에 힘이 많이 없네요. 형님은 임신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뱃속의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재수 씨가 고생이 많네요. 앞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이 사람한테 다 얘기해요. 당신 잘 들었지? 홀몸도 아닌데 우리 재수 씨 신경 좀 많이 써줘.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저는 점점 시댁 식구들에게 가족이 아닌 식모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끝마다 부모 없이 자라와서 눈치가 없다며 저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그런 결혼 생활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보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였었고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도 너무 많아져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니 제대로 된 가정에서 살지 못했던 게 한으로 남았었어요. 저도 부모님만 계셨다면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 텐데 저를 버리고 떠나버린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었죠. 그날 저녁 하루 일을 마치고 제일 늦게 방으로 들어온 저는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던 남편한테 제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지쳤다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참네. 당신이 뭐가 힘들다는 거야? 우리 부모님 식당에서 잠깐 일손 도와주고 집안일 하는 것 외엔 그게 신경 쓸 일도 없잖아. 시장 좀 가라는 게 그게 그렇게 싫었어? 당신은 어차피 아이도 가질 수 없는 몸이니까 재수 씨 좀 신경 써달라고 했던 게 불만이었던 거야? 불쌍해서 걷어줬더니 이제는 배가 불렀지 아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말뜻은 그게 아니잖아. 동서가 임신했다고 이러는 줄 알아? 나에게도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거잖아.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을 한 거야? 좀 전에 식구들 다 모여 있을 때 나한테 식모라고 했던 말, 그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당신의 아내이지 이 집안에 일을 하러 들어온 사람이 아니야. 그래, 나도 알고 있어. 당신이 내 아내라는 거 알고는 있지만 가사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식모라고 얘기한 것 뿐인데 뭐가 문제인 건데? 나도 당신한테는 아내이고 싶고 시부모님께는 며느리로 대우받고 싶은 거지. 식모로 취급받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후회가 될 정도로 매일 생각하는 게 뭔 줄 알아?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거야. 나 솔직히 과거에 우리 부모님 안 좋게 헤어지시고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록 아이는 없지만 당신이랑 행복하게 앞으로의 인생 살고 싶었어. 이런 식으로 살아갈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시작도 안 했겠지. 요즘 들어 우리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그만큼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고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대로 당신 집안의 식모로 살다간 세상 떠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나랑 이제 그만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피는 못 속인다더니 너도 너희 부모랑 다를 게 없네. 이혼하는 모습을 지켜봤으니 너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혼할 생각 전혀 없거든. 내 인생에 흠집 나는 걸 원하지 않아. 이혼남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싶지 않다고. 나는 뭐 이런 삶을 살고 싶었는지 알아? 재수 씨처럼 나도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당신 몸이 그러니까 아이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잖아.
내가 당신을 선택한 거고, 당신이 나를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후회도 자신을 탓하면서 살아. 나도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만큼 지금 이런 삶들이 너무 싫다고.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한탄하면서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는다면 그땐 지금처럼 말로 해서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다음부턴 입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알아들었으면 잠이나 자. 제 마음을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결국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어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눈빛을 보내왔어요.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 저는 그날 정리가 되지 않은 작은 방에 들어가 각 방을 쓰면서 차라리 혼자였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새벽 아침 식사를 예약해 놓은 손님들을 위해 일찍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최대한 좋게 마무리하고 싶어 더 큰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일단 일정에 차질이 없이 음식 준비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니 어느새 예약한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으셨어요. 20명 가까이 되는 손님들은 각자 음식을 주문했고 뒤이어 시부모님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시모는 뭐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식당이 떠나갈 정도로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2시간 일찍 일어나 새벽같이 나와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시모는 손님들을 너무 기다리게 한다면서 너무 늦게 나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면박 주셨죠. 손님들은 시모가 저한테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곤 괜찮다고 천천히 음식을 내어줘도 된다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시모의 흥분은 존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욕을 먹어가면서 음식을 만들다 보니 실수가 터져 나왔고 음식 맛이 일정치 않게 나왔는지 손님들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시모는 손님들의 반응을 살피더니 제가 만든 음식을 맛보시는 순간 음식이 담겨있는 그릇을 제 얼굴에 쏟아 버리셨어요. 이딴 걸 지금 음식이라고 손님들께 내어준 거야? 얘가 지금 정신을 얻다 두고 음식을 만드는 거야? 내 아들한테 이혼하자고 통보했다며? 그래서 지금 막 나가도 된다는 거니? 첫 손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 음식을 이따위로 만들어? 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데 내가 순순히 이혼시켜 줄 것 같아? 어머님이 오시자마자 저를 다그치고 정신없게 하셔서 문제가 생긴 건데 왜 제 탓을 하세요? 2시간 일찍 일어나 손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음식 맛에 문제가 생긴 건 어머님 탓도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머님도 일찍 나오셔서 같이 음식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생겼겠어요? 제 탓을 하기 전에 어머님 먼저 되돌아보세요. 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어머님 며느리로 생활하고 싶지 않다고요. 새벽같이 나와서 힘들게 음식 준비를 했지만 좋은 말을 듣기는커녕 아침부터 배 터지게 욕만 먹다 보니 더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치마를 풀고 식당을 뛰쳐 나가려는데 그 순간 저와 손님이 부딪히게 되었고 들고 계셨던 음식 접시가 제 옷으로 전부 다 튀었습니다. 손님은 저에게 죄송하다며 옷에 묻은 음식을 닦아주려 했지만 시모에게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았던 터라 음식이 몸에 쏟아진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식당을 뛰쳐나와 눈물을 흘리면서 생각 없이 걷다 보니
놀이터 앞에서 멈추게 되었고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제 삶을 한탄하며 원망했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순탄치도 않았고 항상 높은 벽을 넘어야 되는 장애물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 같아 더는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세상을 원망하고 있었는데 좀 전에 제 몸에 음식을 쏟으신 손님이 저를 따라왔는지 옆에 서선 말을 건네셨어요. 대화할 기분이 아니라서 자리를 피하려 하는데 세탁비라도 드리겠다며 계좌번호 좀 알려달라고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던 손님은 제 손목을 꽉 잡고 있었어요. 저는 집에 가서 대충 손빨래하면 된다며 괜찮다고 했지만 손님은 마음이 불편해서 세탁비를 드려야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제가 계좌번호를 알려드리지 않으면 끝까지 따라오실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건네주신 쪽지에 계좌번호를 적어 드렸어요. 쪽지를 건네받으신 손님은 그제서야 저를 놓아주셨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 짐을 챙기고 있었는데 시모가 들어오시자마자 제 머리채를 잡곤 바닥으로 강하게 패대기 치셨어요. 네가 지금 나랑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그동안 마음에 안 들어도 데리고 살아주니까 간땡이가 부었니? 시애미가 얘기하는데 감히 식당에서 뛰쳐나가? 저도 사람이에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고요. 제 딴에도 잘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어머님은 그런 저를 좋게 봐주신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부모 없이 길거리에서 굴러다니던 애를 걷어들여 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당장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감히 시애미한테 대들어? 아이도 가지지 못하는 몸으로 들어왔으면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도 모자란데 짐을 싸고 있어?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거지? 어차피 혼자 살아온 인생 뭐가 두렵겠어요. 그 끝이 뭐가 됐든 어머님 며느리로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저는 어머님 밑에서 일하는 식모가 아니라고요. 시모와 한바탕 한 뒤 시댁을 뛰쳐나온 저는 무작정 택시에 올라탔어요. 그리곤 기사님께 아무데나 가달라고 부탁드린 뒤 한참 동안 서러움에 눈물을 터뜨렸죠. 그렇게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에 문자 알림음이 들리길래 생각 없이 확인을 하는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할 만큼의 큰 금액이 제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는 문자였어요. 무려 17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제 통장으로 들어와 바로 해당 은행 지점에 전화를 걸었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하자 착오가 아니라는 말과 함께 입금자분이 은행에 계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라 택시 기사님께 해당 은행으로 가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렇게 도착한 은행에 들어가니 직원분께서 저를 데리고 행장실의 문을 열어 안으로 들여보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좀 전에 저에게 계좌번호를 물어봤던 식당에 오신 손님이었어요. 푹 눌러쓴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셨던 그 손님이 저를 바라보며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심장박동수가 빨라지면서 숨이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마주한 손님은 다름 아닌 초등학생 때 놀이공원에서 저를 버리고 떠나신 엄마였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죠?
왜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때 저를 놀이공원에 버리고 왜 이제야 나타나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요? 설마 이깟돈으로 당신의 잘못을 용서받으려는 건 아니죠? 이딴 돈 필요 없으니 당장 가져가세요. 저한테 접근할 때부터 뭔가 이상하더니 결국 이런 거였어요? 당신이 나를 버려놓고 이제 와서 왜 다시 제 앞에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신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지 오래라고요. 저기요, 입금된 돈 이거 취소해 주세요. 미안하다. 그때는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너도 알겠지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무슨 말을 해도 변명으로 들리겠지만 엄마는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은 없었다. 그때 놀이공원에서 너를 두고 온 날부터 편하게 살았던 적은 없었어. 엄마도 살고 싶었어. 이런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술집에서 일하던 어느 날 돈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애 딸린 이혼녀인 줄도 모르고 결혼하자는 말에 내 인생이 피게 될 것 같아.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거야. 당연히 너한테는 100번, 1000번 잘못한 일이고 엄마로서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이었지만 그때는 엄마도 너무 힘이 들었었나 봐. 그래서 어떻게든 자리를 잡으면 다시 너를 데려오려 했었는데 갑자기 해외로 떠나야 되는 일이 생겨서 너를 찾지 못하고 급하게 해외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고 지금에서야 수소문 끝에 네가 살고 있는 곳을 알게 된 거야. 정말 미안하다. 엄마로서 너한테 못할 짓을 했구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그때도 멋대로 행동하시더니 지금도 변하신 건 전혀 없으시네요. 이깟돈으로 제 마음을 다시 되돌릴 줄 아셨나 봐요. 아무리 돈이 많은 남자가 좋다고 해도 어떻게 놀이공원에서 저를 버리고 갈 수가 있어요? 회전목마 탔을 때 당신 눈빛이 이상하긴 했었는데 저를 버릴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회전목마에 올라타서 좀 전까지 당신한테 손짓을 했었는데 2바퀴가 도는 순간 내 눈앞에서 사라졌다고요. 그날 놀이공원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요? 그때 당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을 애타게 찾고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죠? 분명 제 주변에 있었는데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미안하다. 엄마도 살고 싶었어. 네가 나를 애타게 찾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놓치게 될 테고 그럼 또다시 시궁창 인생을 살면서 나는 술집에서 남들에게 웃음이나 팔며 살아갔었겠지. 최대한 빨리 돌아오려고 했어.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하다. 도대체 저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만든 거예요? 통장에 있는 돈 도로 가져가시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제 나이 40대가 되어서야 엄마의 얼굴을 다시 마주했을 때 보고 싶었다는 마음보단 원망스러웠던 마음이 더 컸는지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삶들을 엄마한테 전부 토해냈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을 하셨죠. 더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은행을 나가려고 몸을 돌렸는데 사람 인생 왜 이렇게 순탄하지가 않는지 제 팔을 붙잡으면서 가지 말라고 애원하셨던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엄마는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잘 살아왔을 줄 알았는데 저를 찾아온 이유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몇 달밖에 안 남았다는 말에 또 한 번 제 가슴을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계신 엄마의 몸은 상당히 심각했어요. 의사는 걸어 다니실 몸이 아닌데 외출을 하신 것도 이해 불가라면서 앞으로 병실에만 누워 계셔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뒤에 정신을 차리신 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건네주신 17억이 엄마의 전 재산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암에 걸려 상황이 힘들어지자 함께 결혼 생활을 이어가셨던 그분이 다른 사람과 살림을 차렸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셨고 그 일로 인해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은 거였어요. 엄마도 그동안 여러 가지로 갈등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를 버렸는데 다시 아이를 가져서 키우고 싶지 않았고 그런 상황이 지속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거죠. 이것 말고도 엄마 또한 말 못할 힘든 일들이 있어 보였고 위암 말기 판정이 내려지자 배우자분께선 엄마를 가차없이 내친 뒤 새살림을 차린 거였어요. 또다시 혼자가 된 엄마는 저를 찾기 위해 국내로 오신 거였고 사람을 찾는 업체를 알아봐 도움을 받아 제가 살고 있는 곳을 알아낸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엄마 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엄마를 증오하고 원망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앞으로 3달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엄마 곁에서 떠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원망을 하면서도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저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엄마를 찾고 싶었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 이런 식의 만남은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를 버리고 떠났으면 잘 먹고 잘 살면 될 것이지 왜 하필 위암 말기로 찾아오셔서 저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 속에 남편과는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엄마의 존재를 알게 된 시댁 식구들은 엄마한테 남겨진 재산이 없는지 물어보면서 뜯어낼 게 없는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 이혼을 하고 엄마 곁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그동안 함께하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전륜을 끊어낼 수 없다는 말을 저는 이제야 알 수 있었어요. 엄마를 원망하면서도 항상 마음 한편에는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했었고 그리웠던 것 같아요. 비록 과거의 선택이 옳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엄마와 다시 만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에만 집중하려고요. 엄마와 마지막 순간을 후회 없이 보내고 싶어요. 정말 기적이 찾아온다면 엄마가 다시 건강한 모습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마음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